반갑습니다.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 2026년 8월은 남의 사정을 먼저 살피느라 미뤄두었던 선생님의 돈과 건강 생활의 방향을 다시 가로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문자 주십시오. 오늘은 신혜생 선생님들의 8월 전반적인 흐름과 재물운, 건강운, 귀인띠와 주의할 띠, 사업과 직장, 집과 땅의 매도 가능성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은 올해 56입니다. 신혜라는 글자는 맑고 정교한 보석이 깊고 넓은 물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신금은 예리한 감각과 정확한 판단, 품위와 완성도를 뜻하고 해수는 큰 포용력과 지혜,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생 선생님들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속에는 매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진심이고 누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지를 조용히 판단합니다. 돼지띠 선생님들은 사람을 대할 때 계산보다 정을 먼저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외면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생기더라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선생님의 계획을 줄여서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제와 가까운 친구가 곤란한 일을 겪어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려 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상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과 시간, 인맥과 책임까지 요구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사람에게 실망해도 그 자리에서 크게 다투기보다 속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참다가 어느 순간 더는 기대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상대는 선생님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에는 이미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닫기 전에 어떤 부분이 힘든지 차분하게 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신금은 말과 행동의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혼자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형편을 숨기면 선생님에게 계속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더 많은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는 깊은 생각과 기억을 뜻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밤이 되면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상대가 한 말의 뜻을 오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비와 자녀 문제, 집과 재산의 방향을 고민하며 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은 다 장점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걱정을 계속 품으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2026년은 병운년입니다. 신금인 선생님들에게 병화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사회의 규칙과 책임, 직장과 조직, 계약과 제도, 배우자와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뜻합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공식적인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 연금과 등기, 직장과 사업의 계약처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돈, 배우자의 건강, 집과 부동산을 두고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강한 불은 신금인 선생님을 세밀하게 다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능력과 책임감이 인정받고 직장과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운이 지나치면 금은 지치게 됩니다. 정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정신적인 긴장과 체력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충 처리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선생님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선생님이 하는 일은 계속 늘어나고 주변 사람은 점점 책임을 덜게 됩니다. 올해는 잘하는 것과 대신해주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혜생의 횟수와 병오년의 오화는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물과 불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의 요구에 맞춰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있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활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사람을 통해 기회와 부담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의 힘을 덜어주지만 자신의 문제를 선생님에게 넘기는 사람은 생활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호월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양력 8월 7일 입추를 전후하여 병신월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9월 7일 벨로 전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8월 초에는 앞선 을미월의 뜨겁고 무거운 기운이 남아있어 몸과 마음이 쉽게 처질 수 있습니다. 입추가 시작되었다고 날씨가 바로 서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계속되지만 자연의 안쪽에서는 밖으로 퍼뜨렸던 힘을 모아 어떤 결과를 남길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병신월의 병화는 신금 선생님들에게 정관으로 작용합니다. 책임과 규칙, 문서와 직장의 문제를 대충 넘기기 어려운 달입니다. 월지의 신금은 신금 선생님들에게 겁재의 성격을 띱니다. 선생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 형제와 동료, 경쟁자와 협력자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과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과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서로 자신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신월에는 협력의 시작보다 역할과 정산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누가 돈을 넣고 누가 실무를 맡으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질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의 횟수와 병신월의 신금은 금이 물을 생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정보, 문서를 통해 새로운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몰랐던 제도와 지원, 부동산 매매 방법과 금융 조건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선생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금이 횟수를 계속 생하면 생각과 말,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자료를 찾다 보면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선생님의 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수익이 큰지보다 안전한지, 빠른지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8월은 사람의 진심과 거래의 실체가 구분되고 선생님의 역할을 새롭게 정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먼저 연락하고 챙겨야만 유지되었던 관계가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상대의 행동을 지켜보십시오. 선생님의 필요와 어려움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생님이 늘 해결해주던 일을 당사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서류와 돈 문제를 선생님이 모두 알아보고 처리하면 자녀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8월 초에는 기다리는 답변이 늦어지고 가족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의 가격, 사업의 방향과 자녀 지원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갈등을 만들기 싫어 자신의 의견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말을 들어주는 것과 선생님의 기준 없이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돈과 건강, 주거 조건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 기준 안에서 가족의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입추 이후에는 문서와 연락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관공서와 중개업소에서 새로운 답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의 조건이 맞지 않아 멈췄던 협상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격과 날짜를 새롭게 제시하며 거래를 재개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연락이라도 바로 승낙하지 마십시오. 계약금과 잔금의 준비, 세금과 비용, 상대가 요구하는 특약을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8월 중순에는 선생님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잘못된 문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고객과 거래처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책임만 늘어나고 정당한 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순에는 인간관계와 일의 범위를 줄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선생님의 배려만 요구하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익이 없거나 지나치게 피곤한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때 감정을 모두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8월은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안정적인 수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급여와 연금, 임대료와 사업의 고정 수입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졌던 정산과 환급, 보험과 문서에 연결된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상대와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한꺼번에 모두 갚기 어렵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기한 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받을 돈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약속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관계와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번 달에는 가족과 생활을 위한 지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와 집수리, 차량과 가전제품, 자녀의 부탁으로 예상하지 못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생겼다고 바로 예금과 보험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앞으로 들어올 돈, 가족이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업과 부채, 전세와 이사 문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힘들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이유와 전체 부채, 자녀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부족한 돈만 채워주면 같은 부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통장과 부채 상황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부모의 돈만 요구한다면 바로 지원하지 마십시오. 큰 돈에는 투명한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선생님의 생활비와 주거비, 건강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지키십시오. 자녀에게 재산을 먼저 나누어 주고 선생님이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십시오. 돌려받을 돈이라면 상환 계획을 남기고 그냥 주는 돈이라면 다시 받지 못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제와 친구의 금전 부탁에도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과 돈을 잘 갚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언제 무엇으로 갚겠다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선생님의 재산을 위험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과 명예 대여는 피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장, 휴대전화와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채무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과 투자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병신월에는 정보와 추천이 많아지고 같은 종목과 부동산을 함께 사자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자신도 투자했다고 말해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선생님도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제안은 경계하십시오. 주식이 하락했다고 무조건 돈을 더 넣지 마십시오. 회사의 실적과 재무 상태, 처음 투자한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살펴야 합니다. 본전을 찾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미 손실이 났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변동에 놀라 모든 자산을 급하게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생활비와 분리된 자금인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매일 가격을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투자 규모가 선생님에게 지나치게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를 줄여 생활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도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산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정리해 보십시오. 예금과 보험, 주식과 부동산, 대출과 받을 돈을 적어보면 선생님이 실제로 가진 것과 부담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와 자동 결제, 중복된 서비스도 살펴보십시오. 작은 비용이 매달 반복되면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보험은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해지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보장과 납부 기간, 해지 손실과 건강 상태를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은 8월에 수분과 순환, 신장과 방광, 호흡기와 피부, 수면과 정신적인 피로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해수는 몸의 수분과 하체, 신장과 방광을 상징적으로 살펴보게 합니다. 병오년의 강한 열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몸 안의 수분과 기운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갈증이 심해진 뒤 한꺼번에 물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다만 심장과 신장 질환으로 수분 섭취량을 안내받은 분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이어진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금과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에는 폐와 기관지, 코와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냉방이 강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깥과 차가운 실내를 반복해서 오가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얇은 겉옷을 준비하고 냉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대장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찬 음료와 자극적인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말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은 마음이 힘들면 잠과 소화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걱정과 돈 문제를 혼자 생각하다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뒤에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확인할 내용을 종이에 적고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족의 금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화면에서 얻는 정보보다 깊은 잠이 다음 날의 정확한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 허리와 무릎도 살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각 가족의 일을 돕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괜찮다고 생각해 무리하면 다음날 통증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나누어 들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마십시오. 운전할 때는 피로와 졸음을 조심하십시오. 일정이 늦어져도 서두르지 말고 중간에 쉬는 것이 좋습니다. 병오년의 열기 속에서는 혈압과 심장, 눈과 머리의 피로도 살펴야 합니다.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거나 평소와 다른 두근거림, 어지럼과 식은땀이 나타난다면 참지 마십시오. 건강에 관한 말씀은 어떤 질환이 생긴다고 확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달의 계절과 기운을 참고해 평소 약한 부분을 먼저 돌보자는 의미입니다.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돼지띠와 호랑이띠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행동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혜생 선생님이 여러 사람의 사정을 살피느라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호랑이띠가 필요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업 문제에서 선생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직접 사람을 만나고 알아봐주는 호랑이띠라면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는 사람과는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돼지띠와 토끼띠는 정서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가족의 갈등을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을 때 토끼띠가 부담 없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집과 재산 문제로 가족의 의견이 갈릴 때 한쪽 편만 들지 않고 서로의 뜻을 전달해주는 토끼띠가 도움이 됩니다. 위로의 말뿐 아니라 병원과 관공서, 중개업소의 일을 실제로 나누어 맡아주는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세 번째는 양띠입니다. 돼지띠와 양띠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편안한 생활을 만드는 데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거나 가족의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양띠의 세심함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선생님의 형편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는 양띠라면 가까이 하십시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처리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거리를 조절해야 할 띠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돼지띠와 뱀띠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강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의 사정과 정을 먼저 생각하지만
뱀띠는 숨은 의도와 계산을 먼저 살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가 지나치게 차갑다고 느끼고 뱀띠는 선생님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과 계약에서는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금액과 날짜, 책임을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돼지띠와 원숭이띠는 정보와 행동의 속도가 달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선생님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숭이띠는 선생님이 사람의 정 때문에 결정을 늦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공동 투자에서는 상대의 말보다 계약과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돼지띠입니다. 같은 떼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정을 나누기 쉽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사정을 봐주다가 돈과 책임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하거나 재산을 관리한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일을 맡는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상대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속으로만 서운해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사업과 장사를 이어가는 신혜생 선생님들에게 8월은 사람과 거래처를 늘리기보다 기존 관계의 수익성과 책임을 다시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선생님들은 손님의 사정을 많이 봐주고 서비스를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골이 어렵다고 하면 외상을 허락하고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현금이 막히면 선생님의 생활과 다른 직원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배려할 수 있는 한도와 결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매출액만 보지 말고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와 광고비,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익을 확인하십시오. 일은 많은데 돈이 남지 않는다면 가격과 서비스, 거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간과 노동도 비용입니다. 새로운 동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생님의 신뢰와 자금, 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함께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돈과 실무를 모두 맡고 상대는 아이디어만 내는 구조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수익을 나누는 방법뿐 아니라 손실과 부채, 사업을 끝낼 때의 정산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직장과 기관에서 일하는 분은 사람을 조율하고 규정을 지키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와 정확한 일 처리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실수와 민원까지 선생님이 모두 받아내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할 범위와 책임자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맞는 말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직과 퇴직을 생각하는 분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수입과 근무 조건, 건강과 이동거리, 다음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 사업을 돕는 분은 선생님의 개인 통장과 사업 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족한 돈을 계속 채워주면 사업의 실제 손익을 알기 어렵습니다. 도와준 돈이 대여인지 투자금인지 분명하게 하고 자녀가 져야 할 책임까지 대신하지 마십시오. 문서운과 집,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8월은 부동산의 숨은 조건을 살피고 매수자와 현실적인 가격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집이나 토지를 내놓았던 분은 입주 이후 새로운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고 갔던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지역의 매수자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이 처음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맞춰주겠다고 했다가 수리와 세금, 대출 문제를 이유로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졌다고 곧바로 거래를 끊기보다 새로 제시한 조건이 현실적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말하고 조정 가능한 것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혜생 선생님들은 집과 땅에 담긴 가족의 추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단순한 가격으로 평가받는 것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도를 원한다면 선생님의 마음속 가치와 시장의 거래 가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 현재 나온 매물을 여러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한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의 자금 준비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언제 넣을 수 있는지, 대출 승인이 필요한지,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맞출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격을 모두 맞춰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금과 날짜를 피하는 사람보다 조금 조정을 요구해도 자금이 확실한 사람이 더 좋은 거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기 전에는 공간을 편안하고 단정하게 정리하십시오. 돼지띠 선생님들은 가족의 물건과 추억이 담긴 소품을 버리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꼭 보관할 것은 상자에 따로 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나누거나 정리하십시오. 현관과 거실, 주방과 베란다가 단순해지면 집이 더 넓어 보입니다. 큰 돈을 들여 전체를 꾸미기보다 누수와 곰팡이, 고장난 수도와 조명, 깨진 부분처럼 거래에 영향을 주는 곳부터 손보십시오. 토지를 매도하려는 분은 등기와 지분, 경계와 진입로, 지목과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개발 계획과 현재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와 개발에 관한 소문은 관공서와 공식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 부동산은 가족의 내부 합의가 먼저입니다. 매도 가격과 대금 분배, 세금과 수수료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족 모두의 감정을 맞추느라 혼자 책임지지 마십시오. 대표로 협상할 사람과 문서를 확인할 사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날짜, 소유권 이전과 집을 비우는 시기, 수리 책임과 관리비 정산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추가한 특약이 선생님에게 계약 이후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친척이나 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과 약속을 분명히 해야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8월에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신월은 매물의 가격과 서류, 상태를 실제 거래에 맞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번 달에 준비를 잘해두면 이후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더욱 빠르게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8월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생님의 돈과 건강을 먼저 지킬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통장과 일정을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네 번째는 돈과 계약의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처리하는 것이 빠르더라도 가족과 직원에게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밤의 관계와 돈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고 난 뒤 다시 판단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선생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집과 물건, 통장과 문서를 조금씩 정리해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께서 8월에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넉넉한 마음과 생활의 복을 상징하지만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기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많이 받아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형제와 친구를 위해 자신의 계획을 미루고 돈과 시간을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선생님의 큰 장점이지만 이제는 선생님의 생활에도 같은 따뜻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선생님은 불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건강과 집, 생활비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우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사랑입니다. 돈을 바로 주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함께 살피고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몫을 남겨두십시오. 인복은 선생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힘들 때 안부를 묻고 작은 책임이라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선생님의 친절과 돈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를 미워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재물도 크게 들어오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활비와 건강 비용이 안정적으로 남고 빚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과 땅 역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와 세금이 부담이라면 알맞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주변의 재촉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최소 기준과 시장의 현실을 함께 보십시오. 신혜생 선생님들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선생님의 경계를 지킬 때 그 부드러움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19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 이번 병신월에는 사람의 말보다 책임을 보고 돈의 크기보다 안전하게 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받을 돈은 분명하게 요청하고 나갈 돈은 우선순위를 정하며 새로운 제안은 하루 더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부동산은 추억만으로 붙들지 말고 선생님의 생활에 어떤 도움과 부담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은 가족과 일이 모두 끝난 뒤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더 좋은 판단과 따뜻한 관계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8월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집과 땅이 좋은 조건으로 매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업과 직장의 답답한 일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몸의 불편함이 줄고 가족의 평안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따뜻한 귀인과 정확한 문서, 알맞은 시기를 만나 현실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8월이 베풀어온 마음에는 고마운 보답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돈과 계획은 안정된 자리를 찾으며 건강과 가족과 생활에는 편안하고 든든한 흐름이 이어지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